정말 충격적인 사실, 서울 집값 폭락한다? 와,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믿기세요? 저도 안 믿깁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가 나왔어요. 그것도 앞으로 폭락한다가 아니라 이미 폭락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한국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8월입니다. 8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적으로는요. 마이너스 1.9%가 떨어졌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4.50%입니다. 수도권도 마이너스 4.40%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70%. 완전히 말입니다. 서울은 폭락이죠. 폭락. 수도권도 폭락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터질까요? 진짜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거든요. 여기에 부동산 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두 곳이. 지금은 보면 8월 달에 서울 자치구별로 봤을 때 때예요. 8월입니다. 용산구는 20.9%로 가장 컸답니다. 용산구. 광진구는 5.6%, 중구는 2.0%, 강동구는 1.6%, 그리고 성북구는 1.1%, 성동구도 1.0% 올랐다는 겁니다. 반면에 강서구, 강서구는요 21.9%가 하락했고요. 종로구도 18%가 하락을 했습니다. 서초구는 11.5%, 도봉구는 8.4%, 서대문구는 6.8%, 영등포구도 6.5%가 하락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요 8월이 휴가철인 만큼 매매가 부진하는 그런 계절적 요인은 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흐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연구원에서는요. 기본적으로는 8월 8일에 대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에 먹혔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실시를 하는 것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집값이 지금 떨어지면서 관망 자세로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생각이 다르죠. 정부는 한국부동산에서는 8월에 1.27% 서울은 올랐고 수도권도 0.75% 올랐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두 개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두 단체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이거 유심히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통계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 방식의 차이. 한국부동산원은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수화해서 분석한 거고요. 매매 가격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월별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매매 가격 지수가 실제 거래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잖아요. 매매 가격 지수를 더 높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뜻인가요? 실제는 더 할인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지표 자체를 보면 현장 지표와 실제 매매 가격 지수를 그대로 지표화한 거니까 시스템의 지수 이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요. 결국은 한국부동산원도 따라올 거다. 떨어진 것으로 따라올 거다. 예. 통계 반영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올랐다, 수도권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4.5%면 폭락이에요. 폭락. 수도권도 4.0%면 폭락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게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언론사들도 여러분 언론사들도 보면 메인 페이지에는 이 내용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통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집값이 지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6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올랐다고 하잖아요. 지금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해서 8월 12일에는 0.32%, 8월에 제일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9월부터는 좀 떨어집니다. 9월부터는 0.21, 그리고 9월 9일에는 0.23, 예, 이번 주 9월 16일에는 0.16까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8월이 예, 지금 서울 아파트가 4.5%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을 수밖에요. 게다가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여기에다가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4년 4월 8일 0.01% 오르기 시작해서 8월 12일에 최고치 올랐거든요. 0.18.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9월 16일 이번 주는 0.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예, 수도권은 8월에 4.4%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은 1.90%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도 1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 5월 20일 0.01%로 마이너스에서 0% 예, 돌아서서 말입니다. 8월 12일에 0.08, 9월 9일에 0.07, 9월 16일 이번 주 0.05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8월이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최고치가 아니라 지금 폭락했다고 이야기하니 시장에서는요. 와, 이거에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 충격적인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말입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 말씀 드릴게요.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 생각보다가 많이는 안 줄였거든요. 지금 줄긴 줄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잖아요. 그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7월에 수요가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8,838건입니다. 그런데 8월에는 5,570건까지 늘긴 늘었어요. 8월에. 예, 지금 평균은 안 됩니다. 역대 평균치가 6,040건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6,000건은 넘어갈 것 같아요. 6,000건은. 8월에 5,574건이니까. 그렇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게 확 떨어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6월에 7,563건에 도달할지 아니면 역대 평균치 6,040건에 도달할지 그거는 도달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지만 8월에 이제 거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은 관심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에 거래량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고 평균 거래 금액이 6월에 12억 4,642억 원까지 올라갔지만 7월, 8월, 9월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평균 거래 금액. 이것은 시장에 뭔가 변화의 어떤 모습이 있다가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설령 말입니다. 가짜 지표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통계의 어떤 사용에 대한 차이, 조사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나타난 건데 분명히 시장에는 그런 떨어지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표라는 게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의 지표를 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지표. 시점의 지표가 아니라 추세의 지표. 이렇게 보면 거짓말 안 하거든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 시점의 지표는 뭐 날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추세의 지표가 중요한, 이게 추세의 지표잖아요. 추세의 지표. 서울 집값이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2024년 6월에 12억 4,642만 원, 7월은 끝난 겁니다. 12억 2,705만 원이에요. 8월은 11억 7,124만 원이에요. 뭔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죠. 게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매물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77,822건으로 연중 중에서는요 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4월 4일 이후 가장 낮았어요. 그런데 9월 5일에는 83,513건으로 늘었죠. 여기에다가 9월 20일에는 81,615건으로 늘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13%나 더 늘었습니다. 9,584건. 여러분들 이렇게 지표를 쭉 한번 보시니까 여러분들도 직관이 생기시죠. 뭔가 시장에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대출을 조이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시장에는 영끌 내지는 초영끌의 분위기가 강하다. 이게 시장 전체의 분위기였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발표하는 지표는 지금 시장에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짜 지표를 만들어서 분명히 발표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집값의 변화는 있다. 대출을 조이고 대출의 어떤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이게 효과가 있고요. 또 8월 8월 대책이 시장에 먹혔다. 뭐 이렇게도 약간은 짐작할 수 있는 지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믿습니다. 지표만 믿습니다. 그것도 한 시점의 지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추세선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하는 8월 지표는 8월의 한 시점의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추세선을 보면 서울 집값도 뭔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떨어지는 모습. 8월 12일 0.32%까지 올라가더니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쭉 떨어지잖아요. 물론 추석 연휴의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추석 연휴의 상황. 아무래도 거래가 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금매 중심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매물이 늘어나요.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5일까지 77,822건에서 9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물이 쌓인다는 거거든요.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시장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씩 집값의 안정을 찾아간다. 그런 느낌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뭔가 변곡점에 어떤 분위기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여러분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지켜보자고요. 근데 지표가 저런 지표가 나오니까 항상 지켜보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시장 꾸준히 따라가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식이든 임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시장을 가서 확인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도 볼 참입니다.